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25강입니다. 원래 강의를 24강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강의를 위해서 2강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25강, 26강으로 기본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대망의 1월 달에는, 이제 심화 강의, 석 달 동안 1월, 2월, 3월에 거쳐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것도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25강 들어갑니다. 25강은 교재 페이지 638쪽, 법 이름이 되게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도 되게 길죠. 소위 일명 소방시설법입니다. 소방시설법. 두 문제 나옵니다. 다만, 요거 들어가기 전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날짜를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시험 날짜 다 알고 있겠지만은,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적어 드리면은, 시험 일정, 1차가 7월 10일 토요일이고, 2차가 9월 18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다 알고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관리사업부 시험 1차는 7월 10일 토요일이다. 2차는 9월 18일 토요일이 되어 있고, 최종 발표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소방시설법. 두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24강에서 배웠던 소방기본법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건 수월하다 그랬죠? 이건 좀 깐깐합니다. 문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일단은 용어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정의 소방시설은 모두 5개가 있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화, 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시험지가 아주 잘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그 밑에 별표.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되게 많은데, 고득점을 위한 분은, 고득점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별표 1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실무에서도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어렵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예를 들어서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놓고, 예를 들어서 경보 설비를 쭉 나열하고 아닌 거 하나 살짝, 소화 설비 같은 거 하나 엉뚱한 거 옥내 소화전 설비 이런 식으로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혹은 짝짓기도 나와요. 다음 중 소화 용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짝짓기. 그래서 거기 640쪽 보니까 소화 용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수조, 저수조 이런 게 있죠. 근데 살짝 뭘 껴놓느냐? 밑에 있는 소화 활동 설비 보니까 제연 설비, 이걸 살짝 낀단 말이에요. 그럼 제연 설비는 소화용 설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시험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알려드렸는데 사실상은 양이 좀 많죠. 좀 까다롭죠. 왜 이렇게 많죠? 어쨌든 간에 100% 막 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아놔야 돼요.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실무도 나오고 법규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0쪽. 가로 2번 소방시설 등 이런 것도 용어 아셔야 돼요. 소방시설과 비상극 밖에 관련된 그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방화문, 방화 셔터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되고, 소방용품 참고로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밑에 좀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옆에 가서 무창층
무창층은 한 번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한 층에 있어 출입구나 창문의 크기가 작은 데가 무창층입니다. 층에 있어서 보니까 그 층에 가보니까 어두워요. 왜? 창문 크기나 출입구 크기가 면적이 작아요. 창문이나 출입구의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작더라. 좀 어둡겠죠. 그것이 무창층인데 얼마 면적 이야기길래 거기 보니까 바닥 면적의 거기 30분의 이하가 된다. 즉 계급부 출입구 같은 거요. 창문 같은 거 나오죠.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다. 30분의 1 이하 작다. 30분의 1 이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그때 그 계급부 내지 창문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 밑에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되어 있죠. 뭐 크기는 지름 50cm 이상 원이 내집할 수 있다 등 나오는데, 이건 심화 강의에서 자세하게 그림 그려서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층. 피난층은 여기 즉 2020년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어요. 피난층 주한식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 작년에도 나왔고요. 즉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 가능층을 뭐라고 하냐? 피난층 주한식도 나왔고, 또 2020년도에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 가능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별거 아닌 것도 나왔습니다. 특정 수방 대상물. 특정 수방 대상물은 아까 말한 수방시설 앞에 5가지 있었죠. 수방시설을 정식으로 설치해야 돼요. 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특정 수방 대상물인데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만 우리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올 만한 것 641점 밑에는 아셔야 돼요. 즉 공동택. 특정 수방 대상물에 있어 일단은 공동택 우리가 건축법에서 몇 가지가 있죠? 건축법에서 공동택 뭐냐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건축법상 공동택입니다. 이 중에서 특정 수방 대상물은 어떤 것만 해당되느냐? 여기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해당된다. 연립과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해당 안 되는 게 뭐냐? 연립도 안 되고 다세대도 안 되는데 단독택 어떻게 하냐? 단독택도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단독택도 역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공동택에서는 아파트하고 기숙사다 꼭 아세요. 그리고 연립 다세대는 아니고 단독택도 당연히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파트 등 그려놨어요. 아파트 등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밑에 아파트 등 해놓고, 사실상 아파트잖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의 주택, 기숙사 이 두 가지만 해당하고 연립택하고 다세대택 또 단독택은 아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42쪽에 거기 4번 기본계획,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 누가 세우는가? 1번 국가가 세우는구나.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해서 변합니다. 국가가 5년마다 세운다. 국가가 5년마다 세운다. 이러고.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절차 같은 건 나중에 좀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644쪽 제2장. 그래서 이 법은 일단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용어 한 문제가. 원래 두 문제 나오는데, 이 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용어 정의 한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한 문제가 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좀 깐깐한 편이에요. 수방특별조사 등. 그러니까 그 대상이 보니까 그 건물 같은 데 보니까 이 소방시설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불이 나도 이거 말이야 피난 같은 게 잘 못하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수방특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누가 수방특별 조사를 하느냐? 거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누굴 보내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공무원 시켜가지고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정식으로는 소방안전관리관한 특별조사, 즉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
주택 같은 거는 관계인이 쓰나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한다. 즉 주택 같은 거는 승낙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날 우리가 높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데 공개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들이죠. 빌딩 같은 거, 가게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 대상이 되는 건 모두 6가지인데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따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자,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상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다. 대상은 6가지가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 646쪽 중요하죠. 646쪽 밑 가운데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이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특별조사를 내면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는가?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7일 전까지 미리 서면. 7일 많이 나왔습니다. 7일 꼭 알아놓으세요. 7일 전. 그것도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그러나 그 기억, 니은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안 알려도 괜찮다. 왜? 화재, 재난, 재해가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니은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알려주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때는 미리 7일 전에 서면 통지 아니한다. 한다면 며칠 전에 한다? 7일 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9쪽 제3장 649쪽입니다.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첫째,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소방서장 등의 동의. 이제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 소방에 대해서는 누구 동의 받았냐면은 소방서장이나 그 소방본부장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많은 권리 내지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소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전문적인 기관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 증축 등등을 하게 될 때 이 허가 등을 해줄 때 행정기관이 즉 건축 허가 등을 해주는 행정기관은 소방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하는 누구의 미리 동의 받으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의 대상은 어떤 거냐? 밑에 나오죠. 학교도 있고,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도 있고, 병원 같은 것도 있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마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면접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건축 허가권자 등은 관계행정기관은 허가등을 내줄 때 누구의 동의 받는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다. 어디 있는 소방부장, 서장, 시공지 또는 소재지, 건물이 있는 곳.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2쪽 밑에 6번 아셔야 됩니다. 652쪽 밑에 6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건 어떤 거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연립택하고 다세대하고 단독택이에요. 이거는 정식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가 좀 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간이 소방시설이다. 연립택, 다세대, 단독택은 간이 소방시설, 정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할 때 소방시설은 이건 간이 소방시설이다. 뭐냐? 다음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즉 뭐냐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정식 소방시설은 아니더라도. 그 대상이 뭐냐? 첫째, 단독택. 두 번째, 공동택 중에서 아까 누구 빠졌죠? 아파트하고 기숙사 말고 얘네들은 정식으로 하니까 나머지 누구죠? 연립하고 다세대가 있죠. 결국에는 연립, 다세대, 단독이 바로 이 간이 소방시설 합니다. 아파트 등과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왜?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그건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괄호열고 공동택 해놓고 괄호열고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면은 쭉 가시고요. (654점) 밑에 654점 밑에 수박용품의 내용연수, 수박용품의 내용연수 654 제일 밑에입니다. 특정 수박용품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수박용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내용연수는 얼마냐? 자, 거기 655쪽 위에 동그라미 3부니까 이에 따른 수박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번 보니까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수박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다. 분말 형태. 근데 그것은 10년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우리 658쪽에 03 수박 대상물의 방염에서 방염 대상물 설치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쭉 가셔도 됩니다. 쭉 가시고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가도 괜찮고 방염 성능 검사가 중요해요. 666조 7번 방염 성능 검사, 방염 성능 검사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7번 방염 성능 검사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도의사가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장 수박대상물의 안전관리, 이것이 2020년도 또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2020년도 찍었었거든요.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찍었는데 나왔습니다. 다행히 찍은 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자, 수박 안전관리자 이거 계속 찍고 계속 모의사 냈거든요. 2020년도에 대단히 많이 냈습니다. 일부러.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자, 보니까 거기 2번에 해놓고 13회, 23회 돼 있잖아요. 23회 나왔죠. 2020년도에. 여기 특징은 뭐냐? 이걸 아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수방시설 안전관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급, 1급, 2급, 3급. 시험제는 특급 1급에서 많이 나왔어요. 2급에서. 시험제는 특급과 1급과 2급에서 나옵니다. 특급은 어떤 것이고 1급은 어떤 것이고 2급은 어떤 것이고 3급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특급 1급, 2급 요거 2020년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봅시다. 밑에 특급입니다. 특급은 보니까 여기 기역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다만 지하층은 뺀다. 지하층 제외합니다. 다음 니은 일반 빌딩. 일반 빌딩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인데 이건 일반 빌딩인데 일반 건축물 이거는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주의하세요. 디귿 그 밖에 디귿은 일반 빌딩, 일반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역시 특급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절대 안 된다. 다시 보니까 누구냐면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문품을 저장 체포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수소 등 지하고 요거는 특급이 안 됩니다. 얘는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꼭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된다. 그랬어요. 지하구는 뭐냐? 지하구는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땅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 차가 서 있으면 이 지하를 미리 공간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를 집어넣고 수도를 집어넣고 뭐 가스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것이 지하구입니다. 이거 불타버리면 여러 가지 전기도 나고 여기도 불타버리면 통신도 마비되고 그러죠. 지하구. 여기까지 특급 말씀드렸고 잘 나옵니다. 1급도 잘 나와요. 662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1급이 되겠습니다. 1급 보니까 역시 지금 얘기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시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철시설 중 위험물 제소
등 지하고 이것도 1급은 안 된다. 꼭 아시고 기업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대 이상인데 아파트인데 다음은 지하층은 빼놓고 얘기합니다. 니은 일반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 디귿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인 일반 건축물 아파트는 빠지고 리을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요것이 1급이 되겠습니다. 2급입니다. 예, 2급 읽어보시는데 특별히 아까 말한 디귿 지하구 이 지하구가 2급입니다. 지하구가 2급이고 미음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즉 동대문 같은 거, 남대문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역시 2급이다. 2급입니다. 근데 리을 공동택관리법상 2조 각호가 뭐냐? 리을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의무관리 대상. 의무관리상 공동택 중에서 공동택이 바로 몇 급이라고? 2급인데 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특급도 1급도 아닐 때 2급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무조건 2급이 아니라 특급에 해당하면 특급 가야 됩니다. 1급에 해당하면 1급 가고 나머지 아닌 것이 2급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특급 될 수도 있고 1급 될 수도 있고 2급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급 1급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관리가 2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급. 상급은 간단히 보면 됐고 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두는 거, 보조자.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2020년 나왔습니다. 밑에 A. 662쪽 제일 밑에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2호 과목에 따른 아파트. 아파트 몇 세대인가 나왔어요?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둡니까? 300세대 꼭 알아놓으세요. 300세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니까 664쪽 제일 664쪽이 제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이었으면 며칠 내 신고하느냐 요거 알아놓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이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내 신고하느냐? 14일. 14일 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자 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 상물의 출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설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위원 정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된다. 거기 보니까 거기 소방안전관리자는 빼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누구한테 신고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니죠.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소방안전관리자한테 신고하는 건 안 되고 그건 빼시기 잘못됐으니까 빼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며칠 내? 14일 꼭 알아놓으세요. 14일.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했으면 14일 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도 하셔야 돼요. 즉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호자를 해임했어요. 해임했으면 며칠 내 이제 선임이 될 거냐, 채용될 거냐, 30일 내, 30일 내 소방안전관리 보호자를 선임한다는데 그 앞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호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결론 내리면 관계인이 선임을 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며칠 내에 신고합니까? 14일 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니은 해임했어요. 안전관리자를
또는 보좌를 해임했어요. 그럼 며칠 내에 선임해야 된다? 30일 내 수방안전관리자나 보좌를 선임한다. 이렇게 14일과 30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실무도 잘 나옵니다. 실무도 잘 나온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공동소방안전관리, 이것도 잘 나옵니다. 건물이 구분되어 있어요. 밑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권한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노래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해요. 근데 만약에 2층만 관리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층에서 불나버리면 끝나잖아요. 3층만 잘할 필요 없어요. 2층에서 불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려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똑똑한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각각 다르더라 하더라도, 노래방, 찜질방 다 다르다 하더라도, 권한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합니다. 즉 보니까 거기 고층 건축물입니다.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데 거기 지하층을 제외한, 여기 중요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인데 연면적이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일 때, 도매시장, 소매시장, 기타, 이렇게. 특별히 고층 건축물 많이 나왔어요.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거,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갖다가 빼놓고 11층 이상, 요거 지하층 제외하고 11층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올라가서 625조 위에 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비, 시옷이나 있죠? 특별히 니은을 보니까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및 구성 운영 교육입니다. 시험지 내기를 자위소방대를 내지 않고 의용소방대 했어요. 의용소방대 틀렸죠.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자위소방대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좀 봅시다. 소방시설 관리업자. 674쪽 2번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돈 벌려고 하면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이거 잘 나옵니다. 등록.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유지, 관리업을 하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해야 된다? 시도의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시도의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다. 시도의사,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 옆에 675조 소방용품 품질관리. 이 소방용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누가 주체냐면 소방청장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니까 밑에 형식 승인도 소방용품이니까 누가 합니까? 소방청장이 형식 승인하고 넘어가서 또 제품검사도 다 어쨌든 소방용품은 다 소방청장이다. 제품검사도 소방청장이고 676조 위에 괄호 3번 취소. 형식이 취소됐어요. 누가 취소했을까요? 소방청장이. 그러면 몇 년 이내는 승인받을 수 없다? 2년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취소되면 2년 내에는 승인받을 수 없다. 다음 성능인증. 당연히 성능인증도 누가 할까요? 다 소방청장이라니까요. 물품은 다 소방청장이에요. 근데 그것의 유효기간은 얼마냐? 우수품질 인증해주거든요. 우수품질, 특별히 우수품질을 인정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고 아셔야 돼요. 그것은 677쪽 위에 동그라미 4번 보니까 677쪽 위에 동그라미 4번 우수품질의 인정 유효기간은 5년 범위다. 5년 꼭 알아놓으세요. 5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를 정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심화 때 좀 봐드리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 지금 좀 깐깐한 편입니다. 양도 좀 있죠? 양도 많은데, 기본 강의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 조금 미흡한 것은 우리가 심화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 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몇 편이냐 하니까
전기사업법 페이지 684 10편 제10편 전기사업법 페이지 684쪽.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나옵니다. 근데 전기사업법도 굉장히 좀 깐깐한 편이에요. 일단은 뭐가 잘 나오냐? 용어정의. 거기 전기사업 봐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 전기사업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형사업 모두 5가지가 있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용어정의를 알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거기 발전사업 봅시다. 3번.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해서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고 누구한테?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다면 틀린 거예요. 전기 판매사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정의들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용어정의 나오죠.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해가 쭉 나갑니다. 특별히 구역전기사업 685쪽 11번 구역전기사업 거기 35,000kW 이하 이거 아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5,000kW 이하 발전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기 판매 사업자가 아니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35,000kW 이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 사용자 누가? 이게 뭐라고요? 구역전기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전기신사업 13번 전기신사업은 전기장차 충전사업하고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말합니다. 전기신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15번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은 넘어가서 17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686쪽 위에 17번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들어있죠.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21번, 전력계통 22번, 보편적으로, 요건 다 주관식 나왔습니다. 전력계통, 즉,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련 책임이 뭐냐, 그러면 전력계통, 이렇게 나왔고, 또 보편적으로도 나왔어요.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보편적 공급, 이렇게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 잘 나와요. 나머지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 25번 봅시다. 687쪽 위에 25번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다. 일반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가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도 아니고 일반용 전기설비도 아닌 것을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한다. 결국에는 전기설비는 3가지가 있어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다. 그렇게 3가지 알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밑에 변전소 제일 밑에 687점 밑에 변전소는 왜 중요하냐? 전압 5만 볼트 전압 5만 볼트 이상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5만 볼트 이상 전기를 전송받아 변성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가 받아 변전소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만 볼트 이상입니다. 요거. 나머지 용어 중에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688쪽의 전기수용설비 688.5번 전기수용설비
수선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이거 많이 나왔어요. 전기 수용 설비란 수선 설비하고 구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그러면 수선 설비는 뭐고 구내 배전 설비는 뭐냐? 밑에 6번, 7번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7번 수선 설비, 7번 구내 배전 설비 되어 있고, 다만 8번, 9번, 10번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저압과 고압은 2021년부터 개정된 겁니다. 이거 개정된 걸 해놓은 겁니다. 저압은 직류에서는 1500V 이하 전을 말하고 교류는 1000V 이하다. 고압은 직류에서는 1500V 초과하고 7000V 이하고 교류는 1000V 초과 7000V 이하다. 특고압은 7000V 초과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잘 나옵니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실무는 특고압 7000V 초과 주관식 나오져 있습니다. 7000 저는 거 실무에서. 특고압은 7000V 초과. 예, 이미 실무에서 7000 저는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은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옵니다. 주관식도 나올 수 있고 객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사업 허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기사업에 있어 최초는 뭐 받느냐? 최초는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 하나, 그 다음에 등록이 한 개 있습니다. 최초는 허가 하나 있고 등록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받느냐? 인가나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은 허가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 허가받고 딱 한 번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인가받거나 신고합니다. 여기 처음이니까 허가받죠. 전기사업 할 때 허가받습니다. 처음 딱 한 번 허가받습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의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의사 허가받는다. 꼭 외워놓으세요. 이때 복수가 안 된다. 동일행위는 2종류 이상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 3가지. 원칙은 2종류 이상 허가 안 내줍니다. 허가권자가. 그러나 누가 허가권자인데? 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의사. 예. 그러나 예외적으로 2개 내주는 경우도 있다. 밑에 기업,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니은 도서지역, 디귿 집단에너지사업. 이렇게 있죠. 이 3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가가 딱 첫 번째 무조건 허가라고 그랬죠. 준비기간 690쪽 위에 사업의 개시 준비기간, 거기서 기억 690쪽 박스 안에 기억입니다. 준비기간은 10년 범위에서 10년 외워놓으세요. 10년 범위에서 준비기간 정합니다. 10년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신사업 등록. 자, 등록도 하나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뭘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등록합니까? 신사업 할 때. 신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 보니까 전기 신사업하는 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이 되겠습니다. 고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691쪽 양수 등 이런 거,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이제는 나머지 다 인가나 신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인가 아니면 신고입니다. 특별히 인가가 많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692쪽에 전기 공급 거부 금지. 특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전기를 안 주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경우가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2번 나왔죠? 2번 나왔죠?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심화 강의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심화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자, 전기를 자를 수 있는 거, 전기를 안 줄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요금만 냈을 때. 그 1번 나오죠? 요금 미납하면 안 되죠. 그런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심화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 하니까 697쪽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97쪽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등에서 1번 전력수급의 안정 1 기본계획, 이거 잘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몇 년 단위 외우세요? 2년 단위. 보통 기본계획은 5년, 10년이지만 여기는
2년입니다. 2년. 주의하세요. 기본 계획인데 2년이에요. 5년, 10년 아니에요. 꼭 이것이고 내용은 참고로 7가지 쪽은 보시면 되겠고 절차는 나중에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은 산업통상자문이 2년 단위다. 전력수 기본 계획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 하시고요. 702쪽 요거 아주 중요하죠. 702쪽 올라가셔서 03 전력산업 기반 조성계 이거 하셔야 됩니다. 702쪽 올라가서 03 전력산업 기반 조성계 누가 세우느냐? 요건 산업통상자문장을 몇 년 단위냐? 3년 단위다. 요건 3년입니다. 꼭 외우세요. 전력산업 기반 조성계획은 3년이다. 누가 세운다?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세운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그 6가지 있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뭐라고 하냐? 제일 밑에입니다.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계획에 따라서 조성하는 돈이 뭐냐면은 밑에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인데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관리하는가? 옆에 갑시다. 옆에 가서 703쪽 옆에 가운데 괄호 4번 기금의 운영관리 703쪽 옆에 4번 괄호 4번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누가 운영관리한다? 산업통상자문장관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기금인데 그건 산업통상자문장을 운영관리합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04쪽 한국전력거래소 이것 좀 알아놓으세요. 704쪽 한국전력거래소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4번에 민법 원리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중요해요. 이건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이 있으니까 민법중 재단법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민법중 사단법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법 빼놓고는 민법중 무엇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거 꼭 알아보세요. 민법중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민법중 사단법인의 가능 기준입니다. 재단법인은 아닙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5쪽 위에 회원들 종류 알아놓으세요. 705쪽 위에 회원들이 1번부터 8번까지 나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지 나오기를 4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한 자도 회원에 속한다. 그럼 맞는 얘기죠. 안 속한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회원 종류 8가지를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입니다. 전기사업 원래 전기설비가 3가지 있죠. 전기사업용,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 그다음에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전기설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설치공사, 변경공사는 어떻게 하냐? 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나머지 다 뭐라고 했죠? 인가받는 인가. 이제는 허가 등록을 한 번씩만 써먹고 나머지 다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산업통상자문장한테 인가 받죠. 그다음에 신고. 2번 착수 신고. 인가 받는 거 외에는 어떻게 하냐? 거기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하게 되느냐? 허가권자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권자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인가는 산업통상자문부터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고는 허가권자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인가받는 거 아닌 거는 신고하는데 요거는 이거는 산업통상자문장 산통장관이고 신고는 허가권자는 누구냐면은 산업통상자문부 장관하고 또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가 허가권자입니다. 산업통상자문장관하고 시도의사가 허가권자인데 그 허가 인가하고 신고 대상이 좀 달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인가하고 뭐 나온다고요? 신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708조 전기사업 전기설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용정보사 신청을 해야 돼요. 사용정보사를 신청합니다. 전기사업용 전기 쓰려면 누구한테 신청해서 사용받아야 하냐? 합격해야 사용하느냐?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검사 합격해야 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다음은 사용정보사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예외. 기업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시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 완성된 부분만 사용할 때. 세 번째, 기타 사항이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사용점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사용하려면 누구한테 사용사 받는다? 사용점검사 받는다?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누군데?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문자하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시험하게 할 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사업법을 끝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이것도 좀 깐깐하긴 깐깐한데 요번에 내용이 좀 줄었어요. 왜냐면 일부가 전력산업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부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전기사업법이 조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우리가 나머지 좀 어려운 내용 같은 아까 공급 거부 금지 같은 거, 전기 자르는 거 금지 이런 거 좀 어려운 거는 심화 강의에서 살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720조. 앞에서 배웠던 수방시설법이나 여기 전기사업법은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 전기사업법도 두 문제 나오고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두 문제 나오고 수방시설법도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수방시설법하고 전기사업법 두 문제씩 나오는데 그건 좀 깐깐한 편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건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비교적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올 수 있고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다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점수를 딸 수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두 문제 비교적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보겠습니다. 720조. 일단 용어 정의. 승강기. 승강기란 뭐냐? 승강기는 말이죠. 거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에 옮긴다. 사람도 탈 수 있고 화물도 탈 수 있습니다. 승강기는. 그래서 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를 이 법에서 승강기라 불러주느냐? 박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승강기고 에스컬레이터도 승강이고 장애인들이 타는 휠체어 리프트도 승강이라고 부릅니다. 셋 다 승강이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이 셋 다 승강이라고 부르지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그런다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쭉 나눠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 722쪽 제일 위에 722쪽 제일 위에 11번 722쪽 제일 위에 11번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요거 기억하세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위 덤 웨이터입니다. 영어로 덤 웨이터입니다. 덤 할 때 그 비읍은 묵음이고 묵음 덤 웨이터인데 예, 전에는 덤 웨이터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사람 못 합니다. 화물만 싣는 거예요. 뭘 싣느냐? 사람 못 하고 음식물이나 서적, 음식물이나 책 같은 것을 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물을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사람의 탑승 금지돼 가지고 면적이 0.5점부터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상 빼놓고 나머지 좀 약간 큰 겁니다. 약간 큰 걸 갖다가 이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다 나오죠. 사람 안 탑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 식당에서 밑에 주방에서 음식물을 딱 찍 눌러가지고 쫙 엘리베이터식 올라가는 거, 음식이 올라가죠. 이렇게 책도 맞죠. 책도 이렇게 서점, 큰 서점에서 밑에 지하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위 덤 웨이터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722쪽 내려가서 뭐 승강기 부품, 제조 그런 거 읽으면 되고, 설치 당연한 것이고,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란 뭐냐? 722쪽 네 가지가 있죠.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부품의 수리, 승강기 부품의 교체, 그 밖의 사항을 유지관리 부르고, 특별히 724쪽 위에 6번 승강기 사업자, 이건 기억하세요. 승강기 사업자는 3명이 있어요. 승강기 사업자는 3명이 있다.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한 등록한 자, 소위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1번이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고, 2번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원한 자, 소위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거기 설치공사업자, 승강기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사나 규모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 설치공사업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승강기 사업자는 누구누구다. 거기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 셋을 얘기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관리체. 관리체도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셋입니다. 먼저 소유자,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는 이 1번과 2번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자, 이 셋이 관리체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 밑에 국가 등 채무 이런 걸 읽어보시면 돼요.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역시 725쪽입니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중요하죠. 제조업 수입업자. 승강기도 제조업도 하고 승강기 등의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여기 승강기 등이라고 그랬죠. 이 승강기 등이란 뭐냐? 승강기도 있고 승강기 부품도 있어요. 승강기도 있고 승강기 부품도 있다. 승강기 부품도 있다. 이게 승강기 등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승강기 등 제조 수입업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등록하고 돈 벌어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 시도의사 꼭 외워놓으세요. 시도의사한테 등록하고 돈 벌어먹는다. 꼭 외우세요. 시도의사한테 등록한다. 승강기 부품이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등록하는데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의사.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자본금 꼭 외워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때 이 제조 수입업자는 등록할 때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가? 거기 보니까 1번 자본금, 법인일 때는 납입 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인데 2억 원 이상이다. 2억 원 이상 꼭 외우세요. 2억 원 이상이구나. 꼭 외우세요. 나머지 우리가 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6쪽에 그래서 이제 물품이나 승강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부품이나 승강기 부품이나 승강기를 팔거나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720쪽 밑에 동그라미 2번. 제조 수입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거기 부품 제공 요청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며칠 내에 요청에 따른다. 부품 등 달라 그러면 2일 내 꼭 외우세요. 2일 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됩니다. 2일 내에 그 요청을 2일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뭐 한 달 걸린다 안 되면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2일 내 부품 등을 조달해야 됩니다.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쭉 가십시다. 가시고,
예, 품질 보증기간 꼭 아세요. 727쪽에 2번입니다. 727쪽 박스 안에 2번, 727쪽 박스 안에 2번에 보면은 영제 11조 2항 2호 나무에 따른 승강이나 부품 품질 보증기간 이거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이거 외우세요.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소인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련했음에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 생기면은 돈 받고 수리하느냐 공짜냐? 공짜입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해야 된다. 거기 정비도 포함하고. 즉 품질 보증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이 경우에 이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망가졌다. 그러면 공짜 무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무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품을 달라 그러면 2일 내 요청에 응해야 되고 품질 보증기간은 3년이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729쪽 승강기 부품 등의 안전 인증, 승강기 부품 등의 안전 인증. 자, 승강기 부품 등의 안전 인증이란 뭐냐? 부품 등은 승강기의 안전 인증도 있고 부품 안전 인증도 있습니다. 승강기하고 부품하고 이걸 갖다가 안전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품 등 그러면 승강기하고 부품입니다. 이걸 안전 인증합니다. 먼저 뭐부터 안전 인증하는가 봅시다. 그러니까 부품부터 안전 인증하네. 그래서 일단 부품부터 안전 인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승강기 부품을 안전하니까 인증받는데 누구한테 인증받느냐? 그러니까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받아야 된다. 즉 승강기 부품 제조 수입업자는 제조 수입업자가 승강기 부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 이 부품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즉, 자체 심사. 730쪽 밑에 730쪽 갑시다. 그 전에 730쪽 위에 부품 안전인증 면제. 그래서 누구로부터 부품 안전인증 받는다? 행정안전부장한테 인증받아야 되는데 부품에 대해서 근데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703쪽의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뭐냐면은 연구용이나 수출 목적인 부품은 안전인증을 면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품 안전인증 면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즉 뭐다? 연구용, 수출 목적 이런 거는 부품은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인증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심사 들어갑니다. 안전인증 받고 부품을 안전인증 받고 2차로 정기심사, 자체심사 들어갑니다. 정기심사는 누구한테 심사를 받느냐?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심사 받냐면 인증받은 다음에 심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사 갑니다. 심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습니다. 자체심사 이렇게 됩니다. 인증해서 심사다. 정기심사 누가 받습니까? 누구한테?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자체심사는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자체심사는 제조 수입업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조 수입업자가 스스로 자체심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승강기 부품의 안전 인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가 될까요? 732쪽. 승강기 안전 인증. 이제는 승강기 인증합시다. 승강기 인증. 자, 똑같아요. 승강기 안전 인증도 인증받고 다시 승강기 안전 인증도 심사 받습니다. 정기 심사, 자체 심사 받습니다. 금방 부품 배웠죠? 이제 승강기 완성품도 인증받고 또 심사도 받게 되는데 정기심사, 자체심사인데 당연히 안전인증 누구한테 받느냐? 승강기도 완성품도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봅시다. 즉 732쪽 위에 올라오니까 승강기,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승강기에 대해서 완성품
부품이 아니라 완성품 승강에 대해서 모델별로 누구한테 인증받는다? 행정안전부장한테 인증받게 됩니다. 지금 밑에 안전인증 면제 이것도 거의 같아요. 동그라미 1번, 2번 올라 3번 보면은 연구개발령이나 수출령은 승강의 완성품에 대해서 인증이 면제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인증받아서 뭐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옆에 733조 뭐 받죠? 심사 받죠. 심사는 무슨 심사였죠? 정기심사와 자체심사였죠. 정기심사는 누가 하죠? 정기심사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하게 되는데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냐? 거기 3년마다. 정기심사는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 3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자체심사는 제조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자체심사인데 이걸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승강기에 대해서 심사한 다음에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 마치 이거는 이 스토리는 부품과 같죠. 부품과 승강기가 이게 돌아가는 스토리가 같습니다. 안전 인증받고 심사받았다. 심사는 자체심사, 정기심사 두 가지. 정기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34조 인증대행. 그래서 이 인증을 갖다가 원래 누가 해줘야 되죠? 734조 위에입니다. 원래 인증은 누가 해야 되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 시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대신 시키느냐? 거기 보니까 승강기 안전공단하고 부품 안전 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정받는 법인단체. 그래서 승강기 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나 대행기관인 법인단체한테 맡긴다는 뜻입니다. 뭐를? 부품 안전 인증이나 승강기 안전 인증을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니은에 있는 법인단체는 부품만 인증받을 수 있어요. 부품. 니은에 있는 법인단체는 부품 안전 인증의 일부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다 할 수 있어요. 부품 다 할 수 있고 또 승강기도 또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셔서 735조 옆에 가서 이 인증기관이 인증 지정받는 기관이 잘못하면 과징금 부과해요. 보니까 3번에 동그라미 1번 과징금 얼마냐? 업무 정지할 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 대신에 돈을 떼올 수 있는데 3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이하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하로 과징금 매길 수 있다. 업무 정지 대신에 업무 정지 처분 대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26강에서는 736조 이하 즉 승강기 안전관리법 후반부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